오늘 알아볼 것은 해외에서 많이 쓰이는 이색적인 채소들, 그리고 이를 활용한 기상천외한 피자 레시피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늘 밥상에서 하시던 말씀이 있죠. 채소 많이 먹어라. 채소 정말 많이 먹어라. 채소 정말 더 많이 엄마, 그만해요. 그렇지만 솔직히 채소보단 소세지 햄이 더 좋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 그래도 채소보다 소세지 햄이 더 맛있던데요. 어쨌든 이제는 맛을 떠나서 건강을 위해 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채소를 입에 우겨넣고 있는데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채소는 뭐 장점만 한가득이야. 단점이 없어. 다이어트에 좋아, 피부에 좋아, 식이섬유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아. 역시 엄마 말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이거야. 자,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채소 이야기를 늘어놓냐?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비건 열풍이 불고 있죠. 이게 이제는 식습관뿐만 아니라 뷰티, 패션, 생활용품 등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국도 뒤처질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도 약 2년 전부터 MZ 세대를 중심으로 이 비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꼭 채식주의 식단만을 고집하지는 않더라도 이전에는 쉽게 접할 수 없던 새롭고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포용력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공격수 셰프, 지난번 핑크 소스에 이어 이번에는 이렇게나 귀엽고 섹시한,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쓰이고 있지만 아직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한 이색 채소를 소개해드리고 이를 활용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다이어트 피자까지 만들어 볼 거예요. 공개재료 수배 2 시작합니다. 자, 비주얼부터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생소함 난이도별로 총 5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난이도 별 1, 콜리플라워입니다. 이건 많이들 아시죠? 브로콜리의 모양하고 거의 동일하게 생겼는데 흰색이에요. 이렇게 썰어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셰프로서 가장 큰 장점은 식감입니다. 잠깐, 쉿! 해외에서는 수프로도 많이 활용되는 이 콜리플라워는 아삭한 식감 덕분에 피클로도 활용하기 좋고 한국식 겉절이 주재료로도 사용하기 좋다고 합니다. 배추나 오이 대신 콜리플라워라니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셰프님,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전 이 아이를 와인 안주랑 굉장히 자주 먹어요. 짜서 먹는 명란 같은 거 있어요. 거기에다 푹 찍어가지고 이것도 안주가 될 수 있다고?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꼭 추천드리니까요. 만들어보세요. 자, 다음 난이도 별 2개 이색 채소는 바로 루꼴라입니다. 특히나 이 식재료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먹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게 다발로 이렇게 있으면 시금치로 착각하세요. 그럼 셰프님, 맛도 시금치랑 비슷한가요? 씁쓸하고 쌉싸름한 맛이 있고요. 머스타드의 매콤한 맛도 있습니다. 특히나 서양에서는 스테이크 혹은 치즈 메뉴를 드실 때 같이 곁들여 드시는 최고의 궁합의 메뉴이기도 하죠. 여기서도 꿀팁이 있다고 하십니다. 보통 삼겹살이나 기름기 있는 고기를 구워서 먹을 때 상추보단 저는 루꼴라를 싸서 먹기도 해요. 훨씬 더 느끼한 맛 없이 굉장히 담백하게 기름진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양 자체가 특이한 차요테입니다. 뭔가 아보카도 같기도 하고 모양이 굉장히 독특해요. 신기하게 생겼죠? 하얗면서 살짝 투명한 이 느낌은 무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아이는 박과에 속하는 덩굴박입니다. 우리나라 무보다는 가볍게 시원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끝에 은은하게 단맛이 와요. 깍두기, 장아찌, 그리고 다양한 무침 요리, 그리고 샐러드로도 너무나 좋은 식재료입니다. 호불호가 없을 맛과 식감을 지녀서 다양하게 활용해볼 수 있겠네요. 신기하게 생겼죠? 다음 난이도 바로 오크라입니다. 일본 음식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께는 익숙할 수 있겠는데요. 언뜻 보면 고추처럼 생겼지만 단면이 예쁘게 생긴 이색 채소라고 하네요. 살짝 겉포면에 잔털 같은 게 있는데 그냥 굵은 소금이나 소금물에다가 살짝 문질러가지고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조리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보통 서양 요리 중에 라따뚜이라고 있거든요. 오일에다가 소금 후추만 해가지고 볶은 다음에 토마토 소스만 하나만 넣어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되게 재미난 채소볶음. 더군다나 모양까지 너무 이쁘잖아요. 자, 이렇게 4가지 식재료를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식재료에 2023년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제 바로 옆에 있는 네, 오늘의 대표 재료입니다. 템페입니다. 템페가 뭐냐? 자, 자료 큐! 이렇게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색 재료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셰프님이 하실 겁니다. 바로 가시죠. 콩으로 만든 3대 발효식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된장, 일본의 나또,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템페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올 초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향이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이 식재료가 가더라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근데 영양학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식재료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어봐도 오, 생으로 먹으면 어떤가요, 셰프님? 콩의 고소함, 그리고 우리나라 된장하고 나또처럼 뭔가 끈적이거나 뭔가 향이 강해가지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거부감도 없고요. 덩어리감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썰어가지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템페가 포만감까지 있어서 다이어트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저 같은 셰프들은 이런 새로운 식재료들을 보면 굉장히 눈이 번뜩이죠. 템페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템페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고객들이 있다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템페가 뭐죠? 그러면 고객하고 소통의 장이 되거든요. 새로운 식재료에 대해서 음식을 설명해주면 그 음식을 먹는 고객들은 내가 먹는 이 식재료를 이해하다 보면 훨씬 더 미식에 관련된 컨텐츠 혹은 정보들, 그리고 이 식재료를 가지고 다양하게 파생할 수 있는 범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 지금까지 5가지 이국적인 재료들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알고 있던 식재료들이 많이 나오셨나요? 지금부터 진짜 하이라이트! 이제 공격수 셰프님만의 독창적인 요리가 시작됩니다. 방금 소개드린 템페로 기상천외하지만 맛도 일품인 다이어트 피자를 만드실 건데요. 먼저 또띠아가 필요합니다. 이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있어서 구멍을 한 번씩 뚫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고 합니다. 셰프님, 오일을 바르는 이유가 있나요? 식재료가 올라갔을 때 또띠아에 코팅이 돼가지고 젖는 걸 방지해 줍니다. 집에 올리브 오일이 없으면 뭐 포도씨 오일이면 다 괜찮습니다. 이제 토핑으로 사용될 템페를 얇게 썰어줍니다. 이 친구로 고소함을 증가시키며 포만감까지. 이제 오븐에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구워주면 됩니다. 만약에 오븐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 에어프라이기 사용하셔도 돼요. 템페가 노릇하게 구워지는 동안 양파 썰어주시고 처빌, 바질, 샐러드를 물에 담가줍니다. 바질이 향이 너무 이렇게 강하다 싶으시면 그냥 처빌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보카도 깍둑깍둑 썰어주시고 겨울 제철 방어를 준비... 네? 피자에 회를 올려요? 자, 이따 완성되면 저러려고 회를 올렸구나라고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만약 방어가 없다면 각자 좋아하는 회를 사용하셔도 좋답니다. 프레쉬한 올리브와 감칠맛이 폭발하는 썬드라이 토마토도 잘 썰어주시면 토핑 준비는 끝입니다. 때마침 오븐 종료 소리가 들리네요. 됐죠? 노릇노릇 잘 구워졌죠? 견과류하고 다양한 곡물들을 섞어놓은 약간 그래놀라 같은 느낌도 좀 나고요. 이제 템페를 곁들인 바삭한 방어 피자를 보여주실 시간입니다. 이 아보카도가 이 안에 있는 식재료들을 한데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칠맛, 폭탄, 토마토, 올리브를 넣어줘가지고 프레쉬하다라는 느낌을 강조하고요. 여기에 한식 식재료인 초장을 곁들여서 위에 식재료들이 하나로 붙을 수 있게끔 약간 접착제 역할을 하면서도 맛을 한층 끌어올린다. 섹시해. 템페를 이렇게 한입 사이즈로 툭툭 잘라서 음식이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입체적으로 맛있게 보인다, 이런 느낌으로. 지난번 시금치를 활용한 떡볶이부터 회가 올라간 또띠아까지, 와, 이번에도 맛이 상상이 안 가는데요. 셰프님, 꼭 객관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템페를 활용한 방어 피자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이 요리의 네이밍을 정하겠습니다. 섹시하고 고소하고 또띠아가 들어간 새꼬또 피자입니다. 너무 멋진가?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어왔던 피자의 형태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죠? 한 3판도 먹을 맛이에요. 피자에 회를 올리면 맛있다고? 여러분들 의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엄청 맛있습니다. 와, 셰프님을 통해 저도 먹어봤는데 회가 상당히 조화롭게 입맛을 저격합니다. 회를 먹다 보니 템페와 더불어 포만감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역시 오늘도 한 수 배웁니다, 셰프님. 근데 맛있는데 식감까지 더해졌어. 바삭해. 또 하나의 맛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번쩍 펴있는 맛이에요. 샐러드가 잔뜩 올라가가지고 허브밭에 있는 것 같아. 막 향긋해. 근데 마지막에 템페가 오돌오돌 씹히니까 고소함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피디님 앞에서 또 군침을 흘리고 계세요, 진짜. 오세요, 그러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니, 지금 내 피자를 지금 땅바닥에다 버려두고 도망간다고? 맛있다고 해놓고?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고 2023년에는 모두가 가벼운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힘내자고요. 까르파치요! 오늘의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해왔던 재료에서 시선을 돌려 이러한 이색 재료도 수용하고 활용해본다면 트렌드를 읽고 우리 가게 메뉴를 확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마치 방어와 피자를 섞어 다이어트 피자로 만든 셰프님처럼 말이죠. 그럼 오늘 공개 재료 수배는 여기까지!